자, 지금 도발이 달리면 단순히 뭐 배터리를 절감한다, 뭐 20-30%는 우습게 절감이 된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페달을 이제껏 못 밟던 구조에서 페달을 밟게 만들고 밟고 싶도록 만드는 게 도발이다. 근데 이제 자전거를 경량화하는 데 있어서 전기 자전거를 사용하시는 분들의 인식이 지금 경량화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이 자전거 같은 경우는 샥이었고 일반 그 로드바이크 컨셉의 미니벨로지 않습니까? 근데 안장이나 손저림 예방, 방지하는 조건,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샥 구조를 대부분 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도발을 장착하면 그게 필요 없다는 그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필요 없으면 이제 무게 감량이 굉장히 효과적이겠죠. 그리고 이런 퍼펙트한 조건의 자전거가 된다. 즉, 뭐 사용자들이 샥을 원한다. 사용자들이 뭐 손저림 방지, 그 에르곤 같은 게 이런 거 무거워요. 그리고 지금 안장 같은 경우도 푹신한 것들을 선택하고 계시는데 도발은 전혀 그런 게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 지금까지 지구상에 나와 있는 크랭크 운동 조건은 3시 이후로 저항감이 빠져버립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사점을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왜 댄싱 밟을 여기서 딱 걸리죠. 사점이 이 지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냥 원운동에서 중심축을 골반에 놨을 때 그렇지, 실제로 사점은 이 점, 그리고 크랭크 축하고 연결되는 점을 일직선상에 놓여 있는 게 사점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사람이 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1시 전후에서 이제 4점이고 이거를 넘어서서 우리가 보통 한 3시까지 밟으면은, 이렇게 3시 정도까지 밟으면은 여기서 저항이 끝납니다. 원형은 뚝 떨어져요. 뚝 떨어지는데 지금 자전거 이 최장변을 보시면 도발 체인링 같은 경우에 여기가 최장변입니다. 5시 반까지 저항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까지 도발 이전의 모든 자전거와 도발과의 다른 점은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시 전후에서 운동 범위가 끝나던 거를 5시 반, 5시 넘게 저항감을 만들어내서 일 양을 증폭시키고 인체의 어떤 관절적 부담과 근육의 배분들을 만들어냈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저항 구간이 길게 만들어지면 어떤 특성이 있는가 하면, 사실 여기 3시에서 저항이 빠진다는 말은 이게 무너져요. 저항이 안 들어가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서 빠지면서 회음부 충격이 오고 이 상체 지지를 하기 위해서 버텨야 되는, 그러면은 노면에서 올라오는 잔진동이나 여타의 것들이 전부 다 여기 상체의 머리와 함께 누르는 상체 부하가 그대로 다 그 노면의 진동을 흡수하게 되고 거기에 따른 충격들이 오기 때문에 손저림이나 아니면 어깨 부담 이런 것들이 증폭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3시나 4시 경에서 저항이 딱 들어가면 이렇게 밟을 수 있는 구조가 되면 이 작용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 주부가 뒤로 망곡을 일으키게 돼요. 망곡을 일으키면서 좌골이 수평의 위치가 놓인다는 거죠. 수평의 위치가 놓이면서 회음부가 떠요. 자, 이제까지 여기에서 증명해 드릴 수 있는 거는 많은 분들이 도발 사용하고 난 다음에 정말 되더라, 되더라. 자, 까놓고 말씀드릴게요. 남자 기능이 이제 싹 올라오더라 이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사실 여기 회음부가 떠서 그렇습니다. 뜨면서 뒷근육까지 다 잡아내서. 자, 그 말은 이런 망곡이 있으면 팔은 여기에 자연스레 손은 그냥 이렇게 얹어지는 거죠.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이렇게 자연히 얹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망곡을 유지하면서 에어로 타입의 어떤 자세가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그 말은 여기에서 4시, 5시에 저항감이 계속 있어야만이 이것을 지지한다는 거죠. 자, 이걸 쉽게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자전거 타시면서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핸들을 잡고 안장에 앉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 두 다리를 이렇게 벌려서 한번 가보십시오. 모든 저항감은 여기 팔과 그리고 팔과 고관절에 전부 다
분산이 돼서 회원부는 무조건 닿으면서 삼각을 만듭니다. 이것 때문에 진동이 올라오는 것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샥이 들어가야 되고, 또 손저림 방지하는 뭐 손잡이 저 그립을 해야 되고, 안장은 푹신하게 가야 된다는 논리인데요. 그래서 그게 다 분수였다는 거죠. 저희 도발 카페에 오셔서 안장통이나, 그리고 또 거기에 여기 있는 분이 뭐 손저림 방지 기능의 어떤 그립을 찾는다거나, 그리고 샥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내용은 단 한 건도 없을 겁니다. 도발이 단순히 출력이나 속도가 잘 나고, 또 계속 밝도록 만들어서 그런 조건,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를 절감하는 조건이 나오는 그런 것과 더해져서 자전거의 경량화, 즉 기본에 충실한 조건, 즉 샥이 필요 없고, 손잡이에 대한 어떤 부담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안장에 대한 스프링이나 이런 거 다 없어도 됩니다. 자, 이거를 다시 말로만 이렇게 쭉 보여드렸는데,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보통 크랭크가 이래 있으면 여기 이렇게 밟는 구간이 3시까지 끝나기 때문에 3시 후에 무너지면은 여기에서 요 주부가 이렇게 축 처져가지고 무너지면서 여기 하중이 여기 다시 또 때린다는 거죠. 손잡이 쪽으로. 손잡이 쪽으로 때리면서 여기에 부담 때문에 샥이 필요했고, 안장에 쿠션이 필요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저항감이 계속 지속돼서 페달링 전체 구간에 접근이 가능하다면 이런 반작용이 나오는 거죠. 반작용이 나오면 이 부분이 가고 이렇게 뒤로 망곡이 일어나면서 몸은 뒤로 빠지면서 이렇게 쭉 뻗어지는, 팔이 이렇게 쭉 뻗어지는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샥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지금 경량화 뭐 11km대 뭐 이런 자전거 보여드리면 지금 샥도 없고 안장에 뭐 저런 거 어떻게 앉아?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도발은 지금까지 자전거의 역사에 있어서 인간을 튜닝하는 제품이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타이어나 구동계 부품이나 이런 것과는 경량화나 이런 것들, 즉 한번 하고 나면 거기에서 실효적 범위가 딱 접근되고 거기서 끝나는 그런 부품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튜닝하는, 또 그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 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적의 경량화가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그리고 도발이 붙으면 붙을수록 자전거 경량화가 이루어지고 배터리 용량이라든가 전원의 뭐 모터의 용량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든다는 것이죠. 이런 기본 조건이 지금 갖추어져 있으니 이제 전기만 제대로 붙으면 정말 전기 자전거는 이동 수단으로서 절대적인 요소를 차지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전달사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기 자전거가 이제 도발을 가니까 뭐 무동력을 쉽게 달릴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레저 개념에서는 그게 맞습니다. 그렇게 갈 수 있어요. 지금도 어쩌면 그런 분위기고요. 지금 전기 자전거의 어떤 방향을 저는 그 진정한 대중화 그 방향으로 갈 것이다. 그러려면 가격이 떨어져야 된다. 그러려면은 자전거 운영의 어떤 조건을 최적화시켜 줘야 된다 라는 것들로 간다 보면은 결국 그 가격과 운행성, 그리고 이런 그 대중화 조건, 즉 운동이 된다는 거, 건강해진다는 거, 그런 것까지 결부돼서 이제 전기 자전거의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끝으로 이제 전륜구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모터 같은 경우에 전원 차단 장치가 없이 브레이크를 잡아도 잡힙니다. 첫 번째. 200W, 저는 모터 250W인가? 그런데 이거는 제가 놀라운 게 전원 차단 장치 없이 그냥 일반 브레이크를 잡아가지고 잡아도 전부 다 브레이크를 잡힙니다. 그리고
이 전원의 어떤 조건은 포크 블레이드를 통해서, 포크 스티어를 통해서 지금 스템 후방에 공간이 있습니다. 미니벨로는 여기에 전원의 어떤 배터리나 컨트롤러나 여타의 것들을 일원화시켜서 가볍게 만들어 보자는 거죠. 그러면 뒷구동계는 지금 도발과 관련된 일반적인 제품들, 구동계, 그러니까 인간이 운영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의 구동계, 구동계 제약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동계 제약을 받지 않고 인간의 힘을 충실하게 뽑아내는 조건을 만들자, 그대로 가자 이 말이에요. 뒷바퀴는. 그러면 앞바퀴에는 이렇게 집중화가 된다. 여기에서 무게 배분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전거의 무게 배분은 10kg짜리 이런 자전거에서 3, 4kg가 무게가 여기에 들어간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한번 볼까요? 무게 배분이 어떤지? 지금 뭐 배터리 차면 조금 더 가겠죠, 이렇게. 이 정도 무게 배분 가지고서는 그다지 차이 안 납니다. 또 무게도 작게 걸릴 거예요. 배터리가 뭐 한 1.5kg 미만 안 되겠습니까? 1kg만? 아주 작은 용량이라면. 그렇게 되면 인간과 자전거의 총합 무게 뭐 한 70kg에서 80kg 상간에서 전후 자전거 무게 배분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거 그다지 근거 없습니다. 저 시라라 만든 거 아닙니까? 시라라 자전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의 뒷바퀴에서 축에서 약 10cm 전후에서 무게중심 나온다. 사람이 타면. 오히려 이거 제동성 좋습니다. 네, 자전거 무게 배분은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다. 특히 앞바퀴 슬립을 위해서는 앞부분에 어필해서 휠스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어필해서 앞바퀴는 무게 배분이 앞방에 이제 가야 된다. 그리고 핸들 쪽에 이제 무게가 배분이 되면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전부 다 앞부분에, 이 포크 스티어 파이프 중심으로 해서 앞부분에 쌓일 때는 캐스터 가게에서 이렇게 무너집니다, 핸들이. 하지만 뒷부분에 쌓이면, 뒷부분에 가면 이 조향은 오히려 직진성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파스 문제만 남겨놓고 이런 거를 하나의 어떤 조건으로 만들어서 풀어갈 수 있을 것이다. 즉, 뭐 카본으로 해서 진행을, 앞포크를 특별하게 만들어서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지금 가장 원시적이었던 앞허브 모터에 대해서 다시 이제 돌아가는 개념이 되는데, 다시 한번 재평가를 해봐야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께서 자전거에 대한, 전달사 여러분들께서 자전거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서 나오는 막연한 어떤 조건들인데, 지금 명쾌하게 한번 수면 위에 올려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크랭크와 뒷구동계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기술들을 사람들이 다 적용을 하자는 거죠. 그리고 앞바퀴에 모터를 이렇게 붙이면 스페어 바퀴를 준비해 놨다가 이것도 뭐 와샤를 집어넣어서 만든 건데, 지금 스페어 타이어를 충실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 AS 문제나 또 자기가 에너지 고갈 문제, 이거 빠뜨리네요. 전기 자전거로 넘어가는 거, 아까 분 이야기하다 준엽이가 들어오는 바람에 잊어버렸네. 전기 자전거 시대가 왜 오느냐? 결국은 에너지 고갈이다. 즉, 주행 중에 에너지 고갈이 아니라 주행이 끝난 후 누적된 에너지로 인해서 분피로 현상이 일어난다. 이것 때문에 저는 전기 자전거가 이동수단으로서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즉, 한번 출퇴근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일상생활을 전기 자전거로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려고 그러면 인간의 에너지가 그만큼 지원해주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자전거로. 그래서 전기 자전거가 절실히 필요하고, 또 앞으로 향후에 인간들의 어떤 운동성들은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지구상에서 어떤 장시간의 어떤 운동을 한 뒤에 근골격계 관련 어떤 불편성과 통증, 여타의 어떤 악영향 부분이 안 나타나는 운동이 없습니다. 자전거도 그렇고. 그런데
저희 카페에 많은 사용자들이 공통점으로 제기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퍼진다. 이게 이제 아까 보면 그 글글리코겐 부족에 의한 근피로 현상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퍼진다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 웃기는 게 있습니다. 퍼졌는데 관절의 부담이나 근육의 통증이나 여타의 것들이 전혀 노출이 안 됐다는 것이죠. 퍼질 때까지. 퍼지고 난 뒤에도 자기가 왜 퍼졌는지 모르고 닭병을 앓듯 자전거 라이딩 한 뒤에 꾸벅꾸벅 조는 상황들이 연출이 돼요. 지금 현재까지 물 밖에서 하는 운동 중에 이런 피로도를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인체 대사였던 긍정적 역할을 하는 거죠. 큰 변화를 만들어내면서도 근육과 뼈, 관절, 여타의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지 않은 운동은 도발 달린 자전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운동성을 필요로 하는 것까지 모든 것이 큰 틀이 만들어졌지 않느냐. 그러니까 작년의 모습과 저희 도발의 지금의 모습은 사뭇 다르다라는 거죠. 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백데이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냥 어설프게 논문이나 홍보를 위한 내용들이 아니라, 지금 전달사 여러분들께서도 도발을 달고 계시는 분들 다 동의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도발 체닝에 대해서 주의해야 될 점을 꼭 짚고 넘어갈게요. 바로 각도입니다. 즉, 이 크랭크와 이 장변 그리고 단변, 이렇게 지정해준 각도가 있습니다. 이 각도를 꼭 지켜달라는 겁니다. 저희 카페에서는 이 마이크로 OCP라고 해서 이거 1.2도 단위로 움직입니다. 각도가. 여러분들 이거 뭐 한 칸 건너뛰면 거의 72도가 건너뛰는데 뭐 대충 맞추면 안 되겠나 하는데, 이거 가지고서 OCP 4번으로 갈까 3번으로 갈까 하면서 토론하고 있습니다. 1.2도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각도, 도발 체닝의 접근의 각도 조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걸 꼭 염두에 두시고, 두 번째, 전기자전거의 한계가 좀 있습니다. 도발과 궁합이 맞기도 하지만은 안 맞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자전거와 다르게. 그래서 제가 조금 어려워했던 부분이고 그걸 잊고 있었는데, 요번에 다시 전달사 진입하면서 다시 발동을 걸고 있는 게, 이 OCP를 반드시 적용을 하고 미세 조정을 쉽게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왜 무릎만 편한 게 아닙니다. 허리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릎도 나빠질 수 있고 허리도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무릎은 그나마 덜한 편인데, 주행간성이 높은 게 전기자전거 특징입니다. 주행간성이 높다는 것은 이미 모터로 항속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어떤 페달링을 할 때 사점과 어떤 상사점과 하사점 개념이 나오는데, 상사점이 상당히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가속을 붙이다 보면 하사점이 발생해요. 즉, 모터 때문에 여기에서는 훅 가요. 가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이제 끝자락에서 최장면에서 저항이 걸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낚아채면서 둔부에 저항이 많이 걸리고, 이 둔부에 저항이 많이 걸리면서 기립근 저항이 많이 걸려서 여기에 요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OCP를 살짝 높은 번호로 옮겨주시면 간단하게 해결되고, 오히려 발른 조건에 의해서 보갑이 올라가서 허리를 방어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 지금 어느 정도 범위 안에는 지금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문제로 노출이 돼 있는, 일반 자전거에 거의 그런 현상이 없는데 전기 자전거에 그런 현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OCP 번호를 1번으로 썼던 게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면 3번 또는 4번, 5번 이렇게 바꿔주시라 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타이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조금 처음 아마 자전거 관련돼 갖고 지금 태어나서 자전거 관련된 제가 지금 떠드는 내용은 처음 듣는 내용일 겁니다. 거의. 근데 이게 사실 조금 혼란스럽더라도 끈기 있게 물고 늘어주십시오.
지금 전기자전거를 선택했던 여러분들의 이유 일단 다 없애버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그냥 편하자고 했던 것이 정말 이동수단으로 만들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 한번 가보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